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그 세션 마지막 세션이고요. 이번 세션은 저희가 소개받은 것처럼 그 두 명의 엔지니어가 세션을 그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뒷부분에 김재한 차장이 실제 SOC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관제센터에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고 관제센터에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관제 솔루션들을 고도화할 때 어떤 니즈를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관제 업무 고도화를 위해서 신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실 때 어떤 솔루션들을 고려를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포티넷 솔루션들을 한번 이렇게 출연해 봤고요. 보통 저희가 그 고객 미팅을 많이 하면 관제센터를 고도화한다라고 했을 때 조직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솔루션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제센터를 고도하기 원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프로세스들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필라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관제센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게 DRPS, DEM 그리고 NDR, 클라우드 요 세 개의 솔루션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그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 주력 제품 그 필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NOC 패브릭 관리센터 그리고 SOC 패브릭 관리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솔루션에 그 비중을 두고 저희가 그 좀 출연해 보았습니다. 예, 컨텐츠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SOC 보안 관제 센터를 고도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숙도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화를 고려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그 개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DRPS, DEM, NDR이라는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특성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구축 경험이 많이 있는 저희 김재현 차장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보안 관제 센터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준비한 내용이 SOC 보안 관제 이제 성숙도 모델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을 찾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학술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더의 자료들을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SOC 보안 관제 성숙도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보안 관제의 기본 요소인 뭐 사람, 기술, 절차 여기에 단계적으로 어떤 그 진행 절차라든지 기본 1단계에서부터 뭔가 점점점 이렇게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모델 중에 제가 좀 찾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한 게 이렇게 이제 액센추어라는 그 어떤 글로벌 그 유명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제센터의 성숙도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한 화면이고요. 여기를 보면 뭐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아니면 우리가 정의한 성숙도 모델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조직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뭔가 약간 순서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보안 관제 센터들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성숙도 모델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레벨 1, 레벨 2니까 레벨 3, 4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와 절차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통 관제라든지 보안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경계성 보안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각각 솔루션마다 UI에 접속을 해서 이벤트가 뜨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 이벤트들을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갈지 개별적인 포인트 솔루션 입장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고도화한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이제 로그들을 이제 통합한 단계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SIEM이라는 장비로 보시면 되고 SIEM 다음 레벨이 보통은 그 오토메이션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메이션이 최근에는 이 SOA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뭐 어떤 다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오토메이션들은 뭐 얼마든지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메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조직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관제센터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단계 레벨이 저희가 봤을 때 보통은 오토메이션까지 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분석 뭔가가 데이터 레이커를 만들고 여기에 많은 로그 데이터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발생된 이벤트 중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추려내 가지고 이벤트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게 이제 어드밴스 어널리틱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필요하게 되는 게 어떤 TI 서비스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데이터들은 많이 모여 있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추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AI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I 서비스를 매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조금 더 위험하고 우선순위를 높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갔을 때는 단순히 탐지되는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이미 사고가 커져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취약점을 예방을 해 나가는 이런 사전 대응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그 다음 L5 레벨의 이제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조직들이 L3 레벨에서 L4 레벨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빠르면은 이제 L5 단계까지 고려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포티 레콘이라는 그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DRPS 서비스와 이제 포티 NDR, 포티 모니터 이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포티 레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포티 레콘이라는 서비스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ASM과 브랜드 프로텍션 그리고 ACI 요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격자들의 이 공격 라이플 사이클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각각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 EASM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어떤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외부에서 컨설턴트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스캔을 하게 되고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아니면 자산들 아니면 관리 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가 몰래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들까지도 외부에서 이런 그 EASM을 통해서 다 자산을 목록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취약점들을 다 대비를 해서 어떤 파트에 어떤 시스템들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목록화 시켜주고 여기에 대응 가이드들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우리 조직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외부에 오픈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마켓에 뭔가가 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 조직의 브랜드를 사칭을 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마켓들을 스캐닝을 해서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다 찾아서 사용자에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이미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히스토리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CI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TI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다크웹이나 뭐 오픈소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협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거를 포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레포트 형태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포티 레콘이 조직의 관제센터를 고도화하거나 조직의 이제 프로세스들을 뭔가 고도화해서 만들어 나갈 때 하나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 DEM 솔루션들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어떤 단순히 네트워크나 서버의 모니터링, 서버의 서비스가 죽었는지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있는 이런 그 서비스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의 많은 정보들, 서비스들이 다 디지털돼서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만큼 장애 없이 고객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 게 이제 조직의 하나의 뭔가 비즈니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뭔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 단순히 서버의 서비스가 장애가 있다 이런 것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사스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용자, 조직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각각의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접속을 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사스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서버의 어떤 DB에 장애가 났다, 아니면 서버의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외부에서 접속하는 그 레이턴시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특정 단말기에서만 서비스가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원인 파악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마련을 하는데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을 포티넷은 포티 모니터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포티넷도 이제 포티 NDR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그 필라를 보시면은 이 NDR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의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포티 NDR 클라우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포티 NDR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포티 NDR이라는 솔루션들은 크게 같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특색이 있는 게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이 포티 NDR 솔루션들은 소위 말하는 다크트레이스나 뭐 이런 그 NDR 기본에 알고 계시는 그런 네트워크 그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고,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는 포티 NDR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구간에 흘러다니는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어떤 악성 코드들을 AI 기반으로 샌드박싱을 하지 않고 빠르게 거의 초단위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악성 코드 기반의 그 네트워크 그 포렌식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그 네트워크 기반의 실제 그 사스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저희 잘 알고 계시는 트래픽을 분석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 트래픽 내에서 알려진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지정한 특정 인계값 이상의 뭔가 트래픽이 증가가 될 때 트리거를 해서 고객에게 노티스를 준다든지, 소위 말하는 이 NDR 영역에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한 365일간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이 모여진 데이터에서 AI 기반으로 그 어떤 위협들을 디텍션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으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조직에 본사와 지사 여러 가지 모니터링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이 센서들을 두게 돼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위한 그 클라우드 센서가 있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이 어플라이언스 센서들 아니면 작은 곳은 VM 형태의 센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설치가 되면 고객망에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이제 전달을 하게 돼 있고요. 클라우드에서 이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면서 AI 기반으로 뭔가 그 위협이 감지가 되면은 노티스를 하고 추가적으로 위협을 헌팅을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솔루션들을 단순히 특징만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조직에서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직의 관제센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김재한 차장이 이런 그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SOC 오토메이션인 만큼 솔루션을 하나씩 어떻게 쓰냐 이런 관점보다는 실제로 오토메이션을 할 때 그 각각의 솔루션들이 어떤 요소로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만들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통 대부분 필요하신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포티 리콘이라든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어떤 바이러스 토탈, 뭐 어뷰즈 IP DB, 뭐 기타 구글링 또는 각종 OS 인트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정보들, 이런 어떤 TI 정보, 피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SOA라든지 이런 그 TIM 역할, Threat Intelligence Management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전부 다 자동으로 이제 집계를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자동입니다. 앞에 보시면 TI 피드가 지금 이 리콘이라는 저희 DRPS 제품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저 리콘에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 IP라든지 뭐 해시, 도메인 이런 정보들이 이제 SOA나 이런 각종 TIM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져오는 주체는 보통 이제 SOA라든지 그런 그 미드웨어 역할을 해주는 제품에서 계속적으로 그 피드들을 수집을 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저런 TI 피드들이 제공해주는 IP를 무턱대고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오탐도 많고 과탐도 많고 각 벤더마다 잘못 분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람 대신 저런 그 소아 같은 오케스트레이터 이제 플랫폼들이 멀티 벤더 그 이제 평판 사이트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TI 피드들만 지금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피드들 말고도 이미 운영하고 계신 어떤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과 상호 비교를 한 다음에 요즘에 그 포티게이트나 뭐 저희 경쟁사인 팔로알토나 대부분 이제 방화벽 쪽에 보시면 어떤 그 객체 그룹을 기반으로 정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EBL, EDL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익스터널 블락 리스트라고 하죠. 저런 텍스트 파일에다가 교차 검증된 결과값이 다수의 평판 업체에서 악성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피드가 수집이 되면 EBL에다 이제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게이트와 싱크가 되면서 이제 차단이나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동화 요건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쓸 거고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뭐 활용 사례가 다 이제 해본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요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스콥이 세세하게 나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소아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소아가 주기적으로 이제 리콘이라든지 이런 TI에서 AP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오고요. 수집이 돼서 저장이 됨과 동시에 다른 자동화 액션이 동작을 하면서 멀티 TI에다가 이제 다 쿼리를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돌아오겠죠. 그럼 그 결과값을 매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 조건 또는 오화 조건으로 우리가 지정한 임계치 이상으로 이제 여러 벤더에서 악성이라고 평가를 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으면 그때 이제 소아가 그 평결 결과를 가지고 EBL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추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포티게이트나 이런 방화벽에서 그 객체 기반의 룰이 이제 싱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는 여기 한 가지 더불어서 관리자가 매번 소아에서 현황을 보지 않게끔 하려면 뭐가 추가됐는지, 언제 추가됐는지, 지금 차단 리스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리포트로 계속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이제 추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추가가 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소아가 이제 스케줄 작업이 돌면서 신규 건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오늘 뭐 IP가 추가됐어요. 근데 내일 정도에 탐지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 어제 추가한 EBL 리스트에서 신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티피케이션, 인시던트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정리드리면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매한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악성 피드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교차 검증하는 로직을 통해서 실제 자동 모니터 대상, 자동 차단 대상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NDR 클라우드 제품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어떤 분석, 그 악성 행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사후 분석용 데이터를 합쳐서 실제 임팩트 조사까지 같이 하는 사례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 사례지만 사실 이거 사람이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여기다가 어떤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매핑할지를 좀 고려해 보면 솔루션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SOC 환경을 오토메이션하는 것을 실현 가능하게 구현을 하려면 일단 가지고 계신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가 현황 조사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그것들을 엮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기술 검토까지 했을 때도 이제 구현이 가능한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증까지도 이제 초안 작성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NDR 클라우드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안 경고들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평상시에 접속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접속을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빼간다든지 이런 식의 언유저얼 업로드를 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취약점 공격에 대한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 소아가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넘겨받은 그 이벤트의 내용을 보면 IP나 URL, 해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솔루션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TI 솔루션들의 사전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붙여서 보강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평결을 하는 스코프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모아만 줘도 사실은 분석가나 운영자 입장에선 그 리소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이미 그 대신 그 데이터들을 갈무리해서 준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DEM 같은 포티 모니터 같은 또는 자산 정보 또는 인사 정보 이렇게 보안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사용되지 않지만 가용성이나 어떤 관리적 정보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 관제 인원 입장이나 운영자 입장에서 이 이벤트를 대응하는 게 직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PS 웹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웹 공격이 탐지가 됐는데 대상이 웹 서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트도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럼 위협도는 사실은 내려갑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하나하나 다 속가내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작업을 대신해 준다고 보면 돼요. 공격이 들어왔는데 웹 공격이었고 웹 서버다. 그럼 공격의 심각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격에 받았는데 위험한 건데 그 자산의 관리자가 누구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뭔가 메일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DEM 관점에서 공격을 받은 시점, 예를 들어 뭐 디도스 같은 또는 비정상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많이 대고객 서비스라고 하면 대고객이 많이 쓰는 지점 로케이션에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상태가 좀 떨어지더라. 실제로 이게 우리의 어떤 서비스에까지도 SLA를 지키지 못하는 공격이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팀이나 관제팀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응하는 거에서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입니다. 앞에서는 NDR 클라우드 쪽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이제 여러 가지 관리적 정보나 다른 기존 솔루션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분석가한테 살을 많이 붙여서 제공해 준다라는 컨셉이었으면 지금은 기존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 뭐 ATP, 뭐 AV EDR, 뭐 NG 파이어월, IPS 와프, AI 기반, 뭐 ML 기반, 뭐 디셉터 여러 가지 뭐 포인트 솔루션들 있죠. 그런 데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보통 분석을 할 때 조금 심화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잘 살펴보면 타임라인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NDR 클라우드 같은 저렇게 네트워크 포렌직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특징이 뭐 기존의 통신 이력들, 트래픽을 수집했던 내역들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보통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좌우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인베스티게이션, 뭐 스리턴팅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크게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스코핑, 피버팅이라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코핑은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ATP 이벤트가 떴어요. 뭐 운영하시는 샌드박스에서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이 PC에서 CNC 통신을 한 이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 몇 분, 뭐 우로 몇 분, 그 이전 데이터를 쭉 보고 어디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지정을 해놓으면 이벤트가 뜨자마자 그때 시점에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NDR 클라우드에서 집계해서 사용자한테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보통은 이런 유형의 솔루션들이 데이터의 저장 기간이 크기 때문에 뭐 분석가 입장에서 검색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서치를 할 때 상당히 오래 작업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미리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고요. 피버팅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범위를 좀 늘려나가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NC 서버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 쪽에 만약에 탐지 로그가 한 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뭔가 이벤트가 떴을 때 그 CNC IP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체 네트워크 로그를 뒤져보면요. 우리 발견되지 않은 탐지되지 않은 추가적인 소스 IP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뭔가 우리 소스 IP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악성 코드가 걸린 소스 IP를 딱 기준으로 이런 그 인베스티게이션 검색을 해보면 그 소스 IP가 탐지된 목적지 IP 말고 탐지는 안 됐는데 다른 그 외국의 목적지와 그 사고 시점에 통신한 이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영향도나 피해 범위 분석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때 뭐 패킷은 어땠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보통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이런 작업 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그 많은 이벤트를 매번 저렇게 뭐 스코핑, 피버팅, 인베스티게이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SOC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아까 그 저희 그 성숙도 모델에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업무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화해서 엮어서 자동화를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업에서 지금도 그 자동화 포탈을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하시는 실제 그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 시나리오입니다. 뭐 어떤 자동화 솔루션이 정기적으로 각종 뭐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그 OS 인트나 뭐 이제 회원사에서 제공되는 피드들, 어떤 그 보안 피드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다 보면 IP나 뭐 해시 이런 거 말고 뭐 취약점 정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취약점 정보를 수집을 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이건 뭐 DB건 어떤 뭐 소아건 별도의 자산 관리 시스템이건 들고 있는 자산 정보하고 매핑을 해볼 수 있어요. 로그4j 취약점이 떴는데 취약한 버전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 버전 몇이래 이렇게 공지가 날아오면
자동적으로 또는 사람이 붙어서 기존의 우리 자산 정보 테이블하고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관리가 잘 되시는 경우에는 시스템명과 제조사,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름과 버전 이것만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이 매치 여부만 결정해서 분석가나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케이스고 있고요. 심화 분석 같은 경우는 취약점이 신규 공지됐을 때 취약점 진단 솔루션, 서드파티 취약점 진단 솔루션을 그때 이제 좀 DB를 최신화시키고 그때 그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어떤 그 자산들에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취약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자동화 요건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그 취약점의 어떤 수준이나 자산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1차적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 뭐 앞단에 있는 와프나 앞단에 있는 IPS나 NG 파이어월 쪽에 빠르게 뭔가 그 시그니처나 IPS나 이런 걸 업데이트해서 일단은 차단을 바로 해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현실에선 많이 하진 않는 케이스지만 또는 이제 문제가 되는 취약점이 발견된 장치를 이제 뭐 EDR이나 이런 호스트 레벨에서 격리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베이스는 이제 조치가 되겠죠. 뭐 조치 통보가 되겠죠. 그 시스템 자산 취약점이 나왔을 때 보안팀이 보통 그 자산을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그 서버의 담당자한테 이런 알림을 보내서 이거 취약점 대상인데 어떻게 공지가 나왔으니 취약점 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고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온 거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해결에 대한 Y, 노 여부까지도 자동으로 소아가 트래킹을 해서 자동으로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매핑해서 취약점 리스트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서 조치를 약간 요구하고 이 그 서버의 담당자나 이제 시스템의 담당자가 조치했습니다라고 메일이 오면 그런 이력도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매번 독촉하는 게 아니라 뭐 정기적으로 저번에 취약점 나온 거 오늘 조치됐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 이렇게 네 가지 유즈 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엄청 무궁무진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실현 가능한 유즈 케이스는 뭐 정말 무궁무진하고 사실 아이디어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것은 이런 걸 구현을 하려면 이런 게 될까 했을 때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는 뭐 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 지금 쭉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실제로 고객사들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검증된 어느 정도의 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돼서 이런 자동화 시나리오가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이제 그 SOC 오토메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그 대치동에 저희 포티넷 코리아 지사 오피스에는 CBC라고 이제 커스터머 브리핑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태 보여드렸던 세션의 어떤 솔루션들 이런 시나리오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미구현 시나리오는 사전에 방문 전에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다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이제 영업적으로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